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쿠팡이 시제부 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기사가 뜬 건데요. 쿠팡이요, 무려 쿠팡이 CJ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뭐지? 쿠팡이 신고를 당한 게 아니라 신고를 했다고? 너무 놀랐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알려면 우리가 CJ 올리브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CJ 올리브영을 좀 공부를 해봤죠. CJ 올리브영은요, 이 매장 수를 보시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2007년에 매장 수가 42개였는데요. 2022년도에 약 1300개가 되죠. 진짜 가파르게. 이 거의 뭐 15년 만에요. 1300개의 매장이 늘어난 건데, 이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헬스앤뷰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요 매장들이잖아요. 이 로드샵 같은 개념인데,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1300개 정도라면 정말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다이소가 약 1450개가 있습니다. 매장 수가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스타벅스 1780개가 전국에 깔려 있어요, 매장이.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CJ 올리브영 매장 수 1300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우리는 CJ 올리브영 그렇게 자주 안 가니까 보이긴 자주 보인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매장 숫자가 되지? 라고 보신다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벅스 1780개, 다이소 1450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올리브영 1300개의 매장 수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상당히 강자죠. 그런데 이 CJ 올리브영이 온라인 쪽엔 좀 늦게 진출했어요. 이 오프라인에 비해서요. 자, 이 CJ 올리브영이 매장이 그럼 1300개면 이 경쟁 업체들은 도대체 매장 수가 몇 개인데, 헬스앤뷰티 스토어 점포 수인데요. 이거는 제가 2021년도까지 자료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 라라블라랑 롭스 거의 이제 지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라블라는 GS 리테일 쪽에서 그 운영을 했던 브랜드인데요. 이 올리브영을 잡겠다고 막 뭐 300개까지 매장을 늘리겠다 했지만 지금은 아예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매장이. 아예 다 철수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고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 롭스는요, 롯데쇼핑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매장 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롭스도 이 로드샵은 다 없애고요. 이 롯데마트 안에 샵인샵 형태로 이 롭스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만 유지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올리브영이 지금 이런 헬스앤뷰티 스토어에서는 거의 독점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올리브영밖에 남지 않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CJ 올리브영 실적은 도대체 어떤데? 실적을 보시면요, 이 이제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어떤 CJ 올리브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1조 8,700억 정도의 매출과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 무려 1조, 2년 만에 매출이 1조가 늘어납니다. 2조 7,800억 원 정도 2022년도에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2,700억 정도로 약 2020년 기준 2.7배나 되네요. 정말 많이 매출도 늘어나고 이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그러니까 정말 성장하는 회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이 롭스와 라라브라가, 이 가장 큰 경쟁자였던 라라브라와 롭스가 매장 수를 줄이고 철수를 아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어떤 반사 이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 CJ 올리브영이 이커머스 쪽에 제대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 제대로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쪽에서 어떤 걸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냐면요, CJ 올리브영이 오늘 드림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드림이라고,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금 온라인 매출 비중이 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영은 이 매장을 원래 출시를 하면서 매장이 늘어나야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온라인 쪽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쪽을 밀어주기 시작하면서 그런 게 필요가 없어진 거죠. 훨씬 효율적인 거죠. 이 온라인 매장에 기존에 있던 것들을 거점으로 활용해서, 배송 거점으로 활용해서 오늘 드림이라는 서비스도 출시를 하게 됐고요. 오늘 주문하는데 오늘 받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
네, 로켓보다 빠른 오늘 드림. 이거 로켓보다 빠른 오늘 드림이라는 건 누구 겨냥한지 알 수 있겠죠? 소비자들은 우리는 로켓 배송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쿠팡이. 그러니까, 야, 니네 그 로켓보다 더 빨라 오늘 드림이 그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CJ 올리브영이 이 오늘 드림으로 어쨌든 온라인 쪽으로 계속 이 마켓 쉐어를 키워가고 있고요. 온라인 쪽으로도. 온라인은, 오프라인은 이미 뭐 독점이죠, 뭐. 사실 이제 롭스랑 라라블라가 다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1년간 클렌저 제품 온라인 고시 사용 채널이라는 게 오픈 서베이라는 요 그 채널에서 이걸 조사했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1년간 클렌저 제품 온라인 구입 시 사용 채널. 그런데 2019년도에는 네이버 쇼핑이 1등, 그리고 뭐 11번가가 2등, 지마켓이 3등, 뭐 이런 순위였네요. 그런데 2020년이 되니까 이제는 네이버 쇼핑이 더 압도적인 1등이 됐지만 그 바로 밑에 올리브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쿠팡이 그 다음에 위치하고요. 근데 2021년도에는 쿠팡이 올리브영을 역전했어요. 쿠팡이 더 확 늘어나고요. 올리브영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그런데 2022년도에 보시면 이제 작년이죠. 가장 최근 걸 보시면 네이버 쇼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올리브영, 그 다음 쿠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제품이 아니라 클렌저입니다. 클렌저는 어떤 뷰티 제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뭐 이제 세수할 때 쓰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네이버 쇼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올리브영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은 쿠팡. 쿠팡보다도 지금 올리브영에서 클렌저를 더 사람들이 온라인상으로 많이 구입한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리브영이요. 2019년도만 해도 정말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 좀 더 온라인 쇼핑몰 쪽에 힘을 써주고 있는 거죠, 이 올리브영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쿠팡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쿠팡이 이게 원래 뷰티 제품을 안 판 건 아닙니다. 아까 클렌저라든지 뭐 이런 기본 제품들, 뭐 로션 뭐 이런 것들 팔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라 이제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백화점 1층에서나 볼 법한 어떤 브랜드 제품, 뷰티 제품을 팔겠다고 이제 로켓 럭셔리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이 쿠팡 뭐 여러 가지 하죠. 왜냐하면 그 마켓 컬리도 이 뷰티 쪽이 제품이 작고 그 판매가가 높고 객단가가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 뷰티 쪽을 이제 새로 신설해서 컬리 쪽에서도 뷰티 쪽을 이제 새롭게 출시했잖아요. 그런데 쿠팡 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부피가 작아요. 우선 이 화장품이나 뷰티 제품들은 부피가 작아. 그런데 단가가 높네. 그러니까 이 배송하는데 효율적인 거죠. 쿠팡에서 이 로켓 럭셔리를 출시하고 이거를 지금 강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백화점 1층에 입점했을 법한 그런 브랜드들을 자꾸 쿠팡 쪽에 입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이 CJ 올리브영도 컨셉이 비슷하거든요. CJ 올리브영 쪽에는 뭐 저렴한 뷰티 제품들도 있지만 어쨌든 백화점 1층을 옮겨온 듯한 느낌을 CJ 올리브영은 주잖아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쿠팡에 들어가는 거를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게요. 쿠팡이 신고를 당한 게 아니라 공정위에 오히려 CJ 올리브영을 신고했습니다. 아니, 중소 뷰티 업체가 쿠팡 납품하는 걸 막고 있다, 지금 CJ 올리브영이. 이것 좀 처리 좀 해달라. 공정거래위원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공정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쿠팡 쟤는 낯짝도 두껍지. 도대체 뭐지? 쟤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생각 들잖아요. 왜냐하면 공정위에서 쿠팡을 얼마나 제재를 많이 하고, 뭐, 이제 벌금도 매기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쿠팡이 좀 공정위 샤바샤바를 잘해가지고 사실 생각보다 벌금이 크거나 뭐 많이 그런 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공정이라면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막 그런 거잖아요. 원래 반칙 엄청 많이 하던 선수가 심판한테 저쪽 상대편이 반칙 한번 했다 그래서 제가 반칙해서 제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심판한테 신고하는 그런 경기잖아요. 아, 제가 공정이라면 조금, 야, 이 쿠팡 너무 낯짝 두껍지 않나?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제자 기사로 난 겁니다. 따끈따끈하게. 쿠팡이 CJ 올리브영에 신고 당한 게 아니라 신고한 겁니다, 여러분. 쿠팡이 신고자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CJ 올리브영을 무려 신고했습니다. 쿠팡이. 자, 그런데 우리는 쿠팡과 거래를 많이 하고 쿠팡의 판매자들이 많다 보니까
CJ 올리브영 판매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J 올리브영이 직매입하는 상품들만 갖고 와서 판매하고 지금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부터는 뭐 이제 중개업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CJ 올리브영은 자기들이 직매입한 제품, 쿠팡 로켓 배송처럼 그런 제품들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쪽에서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이 어떤 중개업을 안 하고 이제 이런 직매입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비싼 거예요. 근데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CJ 올리브영이 수수료가 45에서 약 50% 정도입니다. 우리 쿠팡 수수료 비싸다 그랬잖아요. 쿠팡 로켓 배송 수수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CJ 올리브영도 비슷하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전 회사에서요. 한창 할 때 저희가 뷰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뷰티 제품 관련된 제품이 있었는데 이 CJ 올리브영에서 직접 제안을 받은 건 아니고 그 CJ 올리브영이 입점하고 있는 벤더사를 통해 저희가 제안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수수료를 얼마를 얘기했었냐면 판매가 대비 수수료 60%, 벤더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60%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상품을 니네는 4,000원에 납품을 해야 돼 라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너무 수수료가 과하기도 하고 그럼 뭐 저희가 굳이 남는 게 없어서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직접 우리가 코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들어가지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CJ 올리브영이 수수료가 45에서 50%라면 충분히 이해되는 그 수수료죠. 벤더피까지 포함하면 60%라는 건. 이제 이 수수료가 이렇게 높다는 건 CJ 올리브영이 그만큼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니까 그쪽에서. 지금 이 CJ 올리브영에 대해서 이 공정위에 신고당한 이 사례인데요. 이 제2사라는 쪽에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을 신고를 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거냐면 11억 원 정도의 제품을 올리브영에서 예전에 매입을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이거를 이제 부당 반품 요청을 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직매입을 한 상태에서는 이거를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CJ 올리브영 측에서. 그런데 판매자가 직접 이거 다시 저희가 받아드릴게요. 반품해 주세요라고 공문 같은 걸 보내면 판매자가 요청하는 건 반대로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올리브영 쪽에서 압박을 한 거죠. 판매자 쪽에. 니네 빨리 우리한테 이거 반품 받아가겠다고 하겠다고 요청해. 공문 보내. 이렇게요. 그래서 이 제2사 쪽에서는 계속 거부를 하다가 말이 되냐?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니네가 직매입 해간 건데 재고 니네 책임인데 라고 하다가 50% 약성 재고는 매입을 하겠다 라고 이제 그쪽에 제안을 했는데 CJ 올리브영 쪽에서 웃기는 소리 하네. 응? 됐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게 라고 하면서 이거를 브랜드사와 협의되지 않게 70% 세일 무단 명가 판매를 하는 거죠. 자, 이러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나요? 아니 10,000원짜리 상품을 70% 세일에 3,000원에 팔아. 그러면 올리브영 말고 다른 매장에서 제품이 판매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온라인 매장에서 제품이 판매가 될까요? 안 되겠죠. 올리브영이 이쪽에서 워낙 이 마켓시어가 크고 이 독점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사몰이나 뭐 이런 다른 몰드에서 안 팔리는 거죠. 제품이 이렇게 70% 부단 세일을 해버리면. 한 달 동안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2사가 이거를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사 측에서 원치 않는 세일 및 마케팅 부당 판촉 비용 전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요. 아니 여기 신고한 쿠팡도 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회사가 그 어떤 분야에서 독과점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힘이 강해지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쿠팡한테 우리 판매자들 정말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뷰티 하시는 분들은 이 올리브영에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45에서 50% 정도의 수수료 가져가고 이렇게 지금 막 부당 반품 요청하고 세일하고 마케팅 부당 판촉 비용 전가하고 이게 쿠팡하고 거의 판박이죠. 판박이. 쿠팡이 CJ 올리브영한테서 배웠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전에 대형마트들이 이런 어떤 갑질의 대명사였다면 그런 것들을 CJ 올리브영 쿠팡들이 배워와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J 올리브영도 결코 판매자들한테 친절한 플랫폼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이 CJ 올리브영은 사실 지금 이재현 CJ 그룹 회장 있잖아요. 이재현 회장님.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부장이 CJ 제일제당을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분 장남이 17.97%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CJ 올리브영이 커지면 커질수록 CJ 기업 승계에 미천이 되는 겁니다.
이 장남이, 이선호 부장인 요 장남이 이렇게 약 18% 정도의 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업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CJ그룹 승계할 때 뭐 상속비 내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금 CJ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도하다가 좀 시장이 안 좋아서 철수를 했는데, 이제 더 아마 값어치를 높게 받을 거예요. 실적이 계속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J 올리브영 판매 수주 45에서 50%이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CJ 올리브영을 판매하기가. 그리고 헬스앤뷰티 시장의 70%이랑 압도적인 점유율. 이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CJ 올리브영이 정말 강력하다. 그러니까,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쿠팡한테 들어가는 거, 이런 중소업체들 뷰티 제품들이 쿠팡에 입점하는 걸 CJ 올리브영이 막은 거,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정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쿠팡이 신고를 했어요. 아니 쿠팡이 신고를 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CJ 올리브영이 헬스앤뷰티 쪽에서 워낙 그 강력한 업체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 쿠팡도 사실 너무 떳떳한 업체는 아닐 텐데 이걸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쿠팡이 이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딱 하나 떠올랐던 그림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죠. 자, 이거 무슨 자, 요거 그림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 혹시 뭐 무슨 생각 날까요? 똥 묻은 사람이 너 지저분하다 깨끗하게 하고 다녀? 이렇게 겨 묻은 개 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뭐 요런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또 그리고 그 나물의 그 밥, 뭐 요런 속담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근데 참 웃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헬스앤뷰티 쪽에서는 올리브영이 또 워낙 강자다 보니까, 쿠팡이 상대적으로 거기에 약자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거를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또 쿠팡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공정위 신고들을 받고, 뭐 이런 거 보면 참 재미난 시장인 것 같습니다. 헬스앤뷰티 시장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 뷰티에 대해서 이제 마켓 컬리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쿠팡도 그렇고요. 이렇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기존에 강자였던 요 CJ 올리브영, 그리고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까 네이버 쇼핑, 요쪽 쪽에서 뷰티를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할지, 이런 쿠팡과 컬리의 어떤 공격들을 어떻게 막아낼지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쿠팡이 CJ 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